오늘은 이제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한 약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요즘 우리 주변에 아토피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아토피 때문에 좀 괴로움을 알았고,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간지러운 줄 알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그렇더라고. 특히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를 겪을 때 아토피였었던 게 아니라 저희 반에서는 나 혼자밖에 없는 이런 종류였거든요. 눈 주변이 까맣고 팬더 같고 각질이 항상 떨어지고 상처 때문에 생기는 비듬이 머리에서 항상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점점 심해졌었고, 중학교 때는 항상 잠에서 깨어나면은 눈이 피딱지에 붙어 있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었었고요. 취직 준비할 때나 취직하고 나서 바로 다음 정도에는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피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잘 써서 작년 한 10월 달까지는 잘 버텼던 것 같아요. 한 35 중후반까지는 잘 버텼죠. 근데 한 11월 달 정도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참을 수 없을 정도. 원래 못 참았지만 이건 도저히 참아낼 수 없고, 저의 자존심을 어떤 존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긁으면서 자괴감을 정말 많이 느끼게 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간지러웠었어요. 제 주위 사람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저도 너무 힘들었었고요. 그래도 어떻게 스테로이드를 같이 먹고 바르면서 어느 정도 다스려 썼어요. 그래도 심했었거든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이지 점수라는 게 있어요. 피부과 의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보통 한 23점 이상이면 좀 심하다라고 해요. 물론 한 50점 정도 되시는 분도 있지만 전 30점 정도 됩니다. 의사가 보고 약을 쓰는데 동의를 해줬어요. 저는 요즘에는 듀피젠트라는 약이 정말 핫하잖아요. 아토피인 사람들에게 듀피젠트라는 약은 지금으로선 현 2020년 2월 달 지금으로선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행복입니다. 저도 듀피젠트를 맞고 싶은데 그 하나하나 가격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급여가 된다면 주사 한 대에 한 40만 원 정도를 써야 하고, 급여가 안 된다면 한 대에 한 70만 원 좀 넘게 줘야 합니다. 맨 처음엔 두 대를 맞아야 하니까 또 가격 부담이 엄청나죠. 급여가 된다고 해도 가격 부담이 엄청나고, 안 된다면 더더군다나 엄청납니다. 누구나 쓰고 싶어 하지만 쉽게 쓸 수가 없죠. 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도 급여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3개월 이상 먹었을 때 부작용 때문에 먹지 못하던가, 아니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얘는 듀피젠트를 급여를 받으면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듀피젠트를 맞고 싶은데 사이포렌,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 무언가 이제 항히스타민제와 나름 스테로이드제로 저 스스로를 잘 컨트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몸에 딱지가 없는 순간은 없었어요. 항상 딱지가 있었고, 항상 20-30% 이상은 전 딱지로 항상 뒤덮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듀피젠트를 맞고 싶어서 제가 유년 시절,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갔었던 서울대학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약을 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다니던 작은 피부과에서는 듀피젠트를 처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를 계획도 없다고 하고, 아마도 이게 돈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에 대한 인상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리해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직접 몸을 보여드리고 처방을 받아왔어요. 어떤 약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 사이포렌이라는 약이에요. 이건 면역 억제제고요. 보통 이런 아토피 같은 게 면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일어나서 몸을 간지럽게 하고, 무언가 나게 하고, 긁어서 상처 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고요.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제 면역이 좀 더 이상해졌나 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름 인생의 인내심이라고는 꽤 쳐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사이포렌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받아왔어요. 이제부터 그 후기를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이걸 먹으면 정말 확실히 피부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복약 안내문에도 적혀 있는데요. 복용 초기에 메스꺼움,
구토, 속쓰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점차 감소합니다. 감염에 취약해짐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장기 복용 시 고지혈증, 혈압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많은 약이므로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몽이나 자몽 주스와 병용 시 이 약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백신을 투여받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면역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다른 여타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정말 유행이잖아요. 무서워요. 걸리면 죽을까봐. 네, 우선 이 사이프렌을 먹고 나서 제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다음날 바로 먹고 하루가 지나서는 두통이 엄청나게 심해졌었어요. 정말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임산부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메스꺼운 건가? 말로만 들어서 저도 공감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전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활동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거 한다, 노래 부른다, 뭐 뮤지컬 해본다, 아마추어로서 이것저것 막 온갖 것들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도 있었는데 한 2, 3일을 미뤄버렸어요. 제가 쉬는 기간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일하는 기간이었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진짜 정신병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한 5일 정도가 지났는데 5일 정도 지난 지금에서는 그때 메스꺼움이 10이었다면 지금은 한 6 정도로 내려왔어요. 약을 먹고 나선 한 8시간 정도 있다가 전 먹고 8시간 간격으로 먹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300mg을 먹으라고 해서 세알을 먹으라는 소리죠. 300mg을 먹으라고 해서 하루에 3번을 8시간마다 저는 먹습니다. 앞뒤로 공복을 1시간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먹으면 정말 그때부터 메스껍기 시작해서 그 다음 8시간쯤 되면 좀 괜찮아졌다가 또 하나 먹고 또 메스껍고 이렇게 24시간을 쭉 메스껍습니다. 토하고 싶어요. 하지만 버텨야죠. 제가 이걸로 인해서 좋아진다면 좋아지는 거고 아니라면 듀피젠트를 맞아야 되는 거고 좋아져도 문제 안 좋아져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메스꺼움은 좀 사라져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숨 가쁘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뭐만 해도 많이 걷지도 못하겠고 저 원래 일주일에 운동을 한 5번 6번 이렇게 갔었는데 몸이 좋진 않지만 운동을 그래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운동도 못하겠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운동을 좀 자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장 보는 것도 힘들어요. 숨이 차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마 그 약을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 면담하고 나와서 혈압을 쟀는데 130 몇, 89, 뭐 136, 89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전 고혈압 단계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이프렌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다소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서 지금 내가 쉽게 지치고 쉽게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혈압 때문에라도 부작용이 있어서 듀피젠트로 가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듀피젠트를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로 맞더라도 듀피젠트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약을 먹으면 속이 엄청 쓰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뒤로 1시간씩 공복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속이 아프고 사실 이거 속이 쓰리고 이런 열감 속에서 막 열나는 것 같아요. 여기 위를 중심으로 열이 이렇게 쭉 퍼지는 그런 느낌? 계속 조금씩 손난로를 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감기는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걸리겠죠. 계속 이런 열감이 있다 보니까 불편해요. 누우면은 왠지 이게 위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역류할 것 같고 식도가 상할 것 같고 사실 이 뒤에 음식 먹고 저 한동안 좀 시간 안 보내고 잤다가 일어나서 위산이 좀 역류해서 지금 목구멍이 좀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잠을 되게 잘 참고 물론 잘 참는 게 좋은 건 아닌데요.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잠을 조금 줄여서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요. 체력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이프렌을 먹을 때 이런 신체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활동을 좀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부작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젠 뭐 장점을 말씀드려야겠죠. 장점은 딱 하나겠죠. 내 피부 정말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때 대학교 때 관리가 잘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내가 아토피인 줄 몰랐었고 그걸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아기 피부라고 할 정도로 피부가 괜찮았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이제 10몇 년이 지나서 조금 이제 나이 든 아기 피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말이야 방귀야. 어쨌거나 이런 약을 먹으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선 28일치를 약을 처방을 받았고 3월달 중순 정도에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혈압도 재고 몸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간지럼증이 훨씬 덜해지고 역시 또 피부가 보이는 것들이 훨씬 좋아지니까 우선 참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이 너무 안 좋고 힘들고 체력도 저하되고 하지만 피부가 너무 좋아지니까 우선은 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약인데요. 애증이 겹치네요. 이거 직접 까면 비타민C 비타민보다 조금 더 크고 굵은 느낌인데요. 이거를 하나씩, 이거 하나에 이제 5개 정도가 들었어요. 이걸 먹으면서 28일을 버텨야 되죠. 총 84알이겠죠.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이걸 또 어떻게 버티나. 초기 증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속이 쓰리고 있고 멀미가 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 전혀 안 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싶고 그래도 피부가 괜찮아지니까 제 부모님이나 제 아내나 제 주위 사람들이 조금 표정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한 5일째 제가 이 리뷰를 올리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증상 혹은 이 부작용들이 좀 달라졌을 때 아니면 내가 이 약을 끊게 된다면 왜 아토피를 겪는 사람들은 다 동질감, 동병상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최대한 나눠보자고요. 그 카페에서도 중증 아토피 연합회 저도 가입은 해뒀는데요. 아직 듀피젠트를 처방은 받지 못해서 아토피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요. 이야기도 같이 하고요. 힘내서 우리 일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화이팅 합시다. 사람들한테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안 힘든 척 하는데 진짜 힘들잖아요. 힘냅시다. 화이팅.